안식과였습니다. 일본 한자 하나를 알면 넷을 알 수 있다 1타 4피 시간입니다. 볼륨 2에서는 모양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보실 4개는 이거예요. 아실만한 한자 있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한자들은 전부 다 요게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형상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이거예요. 네. 손에 들고 있는 붓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붓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되겠는데요. 뭐 다 아실만한 한자기도 합니다만은 요게 또 시험 때 많이 보이기도 하고 특히 이럴 땐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호리즈를 고르는 요럴 때도 한자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죠. 요걸 해결하기 위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시험 때 자주 나오는 거 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맨 처음 건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붓을 말했던 이거 원래 붓율자인데요. 붓을 말했던 이 한자하고 이거는 왈자입니다. 가로 왈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가로 왈자 말한다라는 게 보통 이제 누가 말한다 할 때 누구누구 왈 하잖아요. 그죠? 그 왈자인데요. 그래서 두 글자가 붙어가지고 사람의 말을 붓으로 적는 글을 의미하는 글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시 그렇죠. 많이 보신 게 서류죠. 이건 류자라 해서 서류. 발음은 쇼루이. 음독은 쇼죠. 쇼루이. 그렇죠. 독서가 되겠네요. 독셔. 서면자입니다. 서면 발음은 쇼맨. 서면이라 함은 문서를 말하는 부분이 있죠. 서면의 쇼맨. 원자죠. 소원의 원서가 되겠네요. 간셔. 투자라 던진다는 뜻인데 투서입니다. 발음은 토셔. 투서라는 건 글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희망이나 의견 같은 것, 내지는 뭐 불평사항 같은 것들을 글로 써가지고 관계기관에다가 보내는 걸 투서한단 말을 쓰기도 하고요. 가끔은 그 원고를 뭐 언론기관에 보낼 때에도 투서한단 말을 써요. 뭐 신문에 투서한다, 내지는 투고하는 부분이죠. 신분이 토셔하면서 뭔가 투고한다는 의미, 원고를 보내는 투고의 의미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했던 겁니다. 교자, 교과서네요. 교과셔. 이거는 참자, 참고서입니다. 상고셔. 그렇죠? 증명서네요. 쇼매셔. 신청서, 신세셔. 그렇죠? 도서관 하다 보면 했던 한자들이 많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더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했던 청자기도 하고, 그렇죠? 청구서네요. 세큐셔. 전자 했죠? 문자도 했고, 전문서예요. 샘몬셔. 고자 했습니다. 보고서. 호거크셔. 조심하세요. 호거크셔. 동사로 많이 쓰죠? 그렇죠. 글을 쓰다의 가끄. 그렇죠. 가키 까따. 쓰는 방식을 의미했던 쓰는 법의 가키 까따. 요거 유학의 유자라. 우리 유학생 하잖아. 유학생 유자라. 머물 유자인데 그러면 서류가 아니고, 서류는 맨 앞에 있던 쇼루 얘기고, 이거는 써두었다는 뜻입니다. 머무를 유자라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우편물을 받았을 때, 수신자가 이제 난 받았습니다라고 이름을 적어두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등기우편 있죠. 그 등기우편의 등기를 이걸 씁니다. 발음은 가키토메로 해서 가키토메가 등기, 발음 또한 뜻 또한 명심하세요. 가키토메 등기입니다. 엽자입니다. 이파리 엽자. 엽서네요. 발음은 하가키. 한국어는 엽서라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파리에 적었다 해서 발음이 하가키가 돼요. 그렇죠. 낙자죠. 낙서네요. 라크가키. 이거는 어깨 견자라 어깨에 썼다가 뭘까요? 발음은 가타가키. 어깨는 같다니까요. 어깨에 썼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명함 있죠. 명함에 이름이 있고 이름 어깨쯤 되어준 옆에, 그렇지, 여기 있는 직함이 있네요. 그 직함을 가타가키라 그래요. 직함을 가타가키. 발음도 뜻도 중요합니다. 챙겨두세요.
이번에는 왼쪽에 늘 봐왔던 두인변이 있죠. 걸을 척자기도 한데요. 걸어갑니다. 천천히 걸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붓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지켜나가야 될 바를 붓으로 적어놓은 법률의 률자입니다. 법률의 률. 그래서 이게 법률입니다. 호리츠, 호리츠. 음으로는 리스가요. 호리츠. 요거는 규자라 했던 거. 규율입니다. 발음은 키리츠, 키리츠. 그렇죠. 자율이지요. 지리츠, 지리츠. 뭔가 자율적으로 말이죠. 지리츠. 일률이네요. 이치리츠, 이치리츠. 일률이라 하면 일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요금 인상할 때에 이치리츠니 아게르, 이치리츠니 일률적으로 모두 한꺼번에를 의미하는 이치리츠도 시험 때 자주 보이고요. 요거는 발음이 리찍이라 적어놓은 건데 특이한 케이스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율자와 예의의 의자거든요. 그래서 법과 예의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리가 두터운,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한, 뭐 예를 들어서 리찍이나 히토가라, 히토가라 했습니다. 기억나서 히토가라? 그렇죠. 인품을 의미했습니다. 인품, 히토가라. 병자 복습하세요. 그래서 리찍이나 히토가라는 뭔가 정직한, 성실하고 정직한 인품 하며 쓰는데 많이 보이진 않고요. 이 법률은 요게 전부 답니다. 요거면 돼요. 이번에 왼쪽에 삼수변 물이 붙네요. 이게 뭔 관계냐면 오른쪽엔 붓이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네요. 붓을 뭐 우리나라도 좋은 게 많습니다만 외국에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 외국으로 붓을 수출하기도 하고 또 수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물이 있으니까 그 수입 수출하기 위한 물이 있는 물가, 뱃나루, 배가 드나드는 뱃나루, 그 나루진짜입니다. 이게 나루진짜. 쓸 일은 많이 없고요. 이 나루진짜 우리말로 쓰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뭘까요? 그렇지. 흥미진진하다. 흥미진진하다만 이 한자입니다. 이 진짜가 나루진짜, 물건이 드나드는 뱃나루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어떤 물건이 들어올까 참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겠죠. 그 한자입니다. 발음은 쿄미신신, 쿄미신신. 어렵지 않죠? 음독은 저 정도고요. 훈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쯔쯔 우라우라입니다. 쯔쯔 우라우라. 쯔가 뱃나루 했잖아요. 이 글자가 포자라 배가 드나드는 항포구의 포자입니다. 항포구의 포자, 개포자인데 어쨌거나 이 포구를 말하는 부분이라 물건들이 드나드는 뱃나루와 포구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전국 방방곡곡에. 그래서 의미는 그 방방곡곡을 쯔쯔 우라우라. 전국 방방곡곡을 젠곡 쯔쯔 우라우라. 쯔쯔 우라우라가 방방곡곡 의미입니다. 이건 보던 겁니다. 뒷글자가 파도의 파자 아니요. 파도의 파도. 나미. 그게 그렇죠. 쯔나미. 예, 헤이를 말했다. 그래서 이 뱃나루까지 파도가 밀려온 게 쯔나미가 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쓰겠죠. 쯔나미 쯔이호. 주의보죠. 주의보. 쯔나미 쯔이호 하면서 쓰는 쯔나미도 시험 때 볼 수도 있겠죠. 밑에 게 원래 붓이었잖아요. 위에 있는 건 그렇죠. 대나무죠. 대죽변, 대나무. 그러니까 붓을 만드는 도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붓필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필순입니다. 순서의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순서를 말하는 거죠. 히츠준. 여러분도 한자 공부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필순을 지키고 쓰는 게 좋아요. 사전 보시면서 필순을 꼭 지켜 쓰는 게 좋습니다. 요게 숫자라, 예, 수시 할 때 숫자입니다. 수시로. 이게 수시로 적는다. 이게 수필입니다. 즈이히즈. 만년필이네요. 만냉히즈. 그만큼 오래 쓴다 이거죠. 자자 했었습니다. 필자네요. 히샤. 기도했죠. 한가 맞네. 기록의 기자. 그래서 필기죠. 히끼. 적자라 말하자면 어떤 흔적의 적자. 이게 필적입니다. 히세기처럼 츠 다음에 사시수세소나 가퀴쿠케코 보이면 발음의 변형이 있다는 것도 기억나시죠? 요건 연자라. 이게 연필이요. 엠피츠. 요거는 집자입니다. 집필합니다. 잡을 집자인데 잡아 쓰는 겁니다. 십비즈처럼 N 때문에 P가 되는 거고 요거 때문에 발음이 바뀌죠. 그러니까 츠 다음에 하히후헤오 보이면
초금 변형과 반타금, 그래서 십비즈, 시츠히즈가 아니라 십비즈라는 부분도 알아두셔야죠. 뜻으로는 후대, 부스림이 했던 후대, 상자에 썼습니다. 상자의 상. 그러니까 필기독을 넣어두는 상자, 필통, 후대 받고. 오늘은 간단하게 내기인 것 같지만 정말 활용도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붓을 의미했던 이 한자로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맨 처음 건 붓으로 말을 받아 적었다 해서 적을 서자였죠. 뭘까요? 서류는 쇼루이. 이거 말고도 워낙 많으니까 복습 꼭 해주세요. 다음에 위에 대나무 보이거든. 그렇죠. 붓을 만드는 재료 대나무였던, 그래서 이게 붓필자. 대표적으로는 필기합시다. 희끼. 이거 외에도 꼭 복습해 두시고요. 다음에 두인변이 보이거든. 그렇지. 사람이 행할 도리들을 붓으로 적어놓은 법률의 률자. 그거로 가죠. 법률의 호리츠. 원래는 이게 붓율자다 보니까 발음이 이어져서 어떤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런데 삼수변이 붙게 되거든. 그렇지. 붓을 수입 수출하고 있던 그 항포구의 나루, 뱃나루의 나루진자. 대표적으로는 쯔나미 갑시다. 일단은 원래 진파라 그래서 그 파도가 나루까지 밀려온 해일을 말했던 쯔나미. 근데 이게 흥미진진의 진짜게 됐어. 요 나루진짜는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가지면 되니까 꼭 챙겨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풀어보시죠. 네, 이 문제는요. 고쿠민와 호리츠오 마모라나케레바 나라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요? 그렇죠. 법률이 되겠네요. 그러면 법률을 골라야 되는데 일단 우린 지금 붓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붓이 있고 위에 대나무 있으면 그렇죠. 붓을 만드는 재료에 의미했던 붓필자. 필기도 필자였고 2번 글자는 그 붓으로 사람의 말을 적었다 해서 적을 서자. 서류에서, 독서에서, 도서관에 서자도 됐었습니다. 1번의 경우는 삼수변이 붙으면 그렇죠? 붓을 수입 수출하고 있는 뱃나루, 나루진자. 그 뱃나루까지 파도가 밀려온 게 해서 쓰나미로 쓰게 됐었고요. 흥미진진의 진짜도 있었습니다. 복습하시고요. 두인변이 붙은 게 그렇죠. 사람이 행할 도리들을 적어놓은 붓으로 적어놓은 법률의 률자. 답은 그래 3번이 법률이 되겠습니다. 잘 고르셨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이 문제는요. 쇼세츠오 추데아루 무엇일까요? 소설을 뭐 하는 중이다? 뒷글자가 문제인데 뒷글자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있던 부분이라 그렇죠. 붓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죽변이 붙으면 밑에 거는 붓을 형상해 있고 그래서 이제 밑에 거는 붓이었고 대죽변이 붙으면서 이제 도구를 말했던 부분인 것 뿐인데요. 그래서 대나무로 만들어진 붓을 말했던 붓필자였죠. 필기도의 필자였고 앞에 게 문제도 있구나. 이거는요. 가만 보시면 반쪽에죠. 우리들 그랬듯 왼쪽에는 그렇죠. 행복의 행, 다행의 행자기도 하고요. 이 행이 그렇게 다행의 행, 행복의 행, 가끔은 또 요행수를 바라는 요행의 행도 있습니다. 오른쪽 거는 둥글다라는 둥글 한자라 이때 둥근 게 뭐냐면 이 걸음이에요. 수갑 같은 거 수갑. 그래서 요행수를 바래서 나쁜 일을 저지르면 둥그런 거로 탁 해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잡을 집자가 됩니다. 그래서 집필하게 되네요. 집 그러면 슈가 음독이 떠오르시겠지만 시츠도 많아요. 이때 경우는 시츠로 가고요. 필자는 히츠. 그러면 2번처럼 시츠히츠가 아니죠. 츠 다음에 하히 후해호 보이면 발음에 변형이 생기지요. 답은 4번이 집필, 십비즈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붓을 가지고 얘기했던 4가지 정리했는데요. 이게요. 더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요것이 변형이 되어지면서 또 한자에 이제 또 하나의 한자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또 3개가 또 연관 지어볼 수 있는 다음 시간에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됐네. 여러분 몫은 항상 아시죠? 복습입니다. 복습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 찾겠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ではまた会いましょう。さよなら。